공시효과 구간입니다. 오늘도 장마감까지 지금 4분 조금 넘게 나왔는데요. 지수가 좋지 않은데 마감 분위기도 썩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래소부터 분위기 체크해 보시죠. 네, 지금 코스피 지수 0.6% 정도 밀리면서 2,502선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2,500선을 지지하려는 흐름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약간씩 변동성이 나오면서 2,500선을 이탈하는 모습들도 잠시 있어가지고요. 끝까지 마감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밀립니다. 오늘 1% 정도 하락 마무리 대기 중입니다. 현재는 876포인트로 집계가 되는 상황이고요. 880선 회복하지 못한 채 아래쪽으로 현재는 꺾여 있는 모습이 집계됩니다. 네, 오늘 수급적으로도 살펴보시면 확실히 거래소에서는 기관의 매도폭이 상당 부분 큰 폭으로 나오고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지금도 4,3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과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하게 관측된다는 점 수급적인 특징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부터 지금 상한가 마감 예상되는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4종목이 집계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수를 강하게 지배를 했었다면 오늘은 새로운 테마, 맥신과 관련된 테마들이 종목별로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맥신의 경우에는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갖추고 있고요. 여러 금속 화학물들과 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전자기기라든지 센서 같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지금까지는 맥신을 만들 때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과학기술원 측에서 맥신의 자기수송 특성을 좀 분석하게 되면서 표면의 분자 분포를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하고 이렇게 된다면 대량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오늘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 체크해 드릴게요. 네, 지금 거래소에서 경동인베스트, 태경산업, 휴비스 이렇게 세 종목이 맥신 관련 종목으로서 상한가 마감 대기 중이고요. 그리고 미래산업의 경우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이틀째 상한가로 마무리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 종목들이 관련해서 맥신 종목으로 묶이고 있는데요. 9가지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이 예상되는 가운데 센코, 티플렉스, 그리고 CTC 바이오나 CTC 바이오를 제외하고 나인테크, 엑스페릭스, 아모센스, 코닉 오토메이션 이 종목들 모두 맥신 관련 종목들로 함께 묶이고 있습니다. CTC 바이오의 경우에는 지금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4,310원 정도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지금 경영권 분쟁 2차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CTC 경영권을 놓고 지금 지분 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파마리서치 측에서 200억 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추가 매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장 다시 한번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모베이스전자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한가 마무리 준비하면서 2,890원으로 주가 집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베이스전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모멘텀이 발생했습니다. 첫 전기자동차 브랜드인 사우디 시어모터스와 자동차 에어백 시스템 관련한 핵심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계약 기간은 향후 10년 동안 유지될 예정이고 계약 규모는 영업비밀 유지에 따라서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도 성신양해가 또 사우디 쪽으로 해서 묶이면서 모멘텀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모베이스전자 오늘장 급등하면서 상한가 마무리 현재 대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종목별 분위기 살펴드렸는데요. 오늘 확실히 맥신 관련 테마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초전도체 관련 테마 종목들은 그대로 하한가 직행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덕성도 9,270원으로 장초반부터 하한가 가 있는 모습이고요. 파워로직스, 선암 이 종목들 현재까지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 관측되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의 경우에도 거래 제한폭까지 하락하면서 15,200원 선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들은 급등락이 좀 빠르죠. 이 부분들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 종목들을 보시면 셀트리온도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8월 18일 금요일도 이렇게 증시가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5거래일 내내 거래소가 밀려가지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전략을 찾기도 좀 무서운 그런 시기에 좀 도래를 했는데요. 아시아 증시도 비슷하게 흘러갔었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과연 금요일장 다른 아시아 증시들 분위기는 어떨지 둘러보겠습니다.
네, 먼저 마무리된 니케이 지수입니다. 오늘 밀렸고요. 0.4% 하락으로 31,462엔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역시나 오전장에서는 회복세를 조금 보이면서 상승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 오후장에서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물론 차이나 리스크도 있지만 뉴욕 증시에서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죠. 4.3%까지 급등을 하면서 지금 사흘째 일본 증시, 뉴욕 증시 모두 좋지 않은 모습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아시아 증시도 무거운 분위기를 피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에서 소비자 물가 발표도 있었어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월별로는 둔화된 수치고 목표치는 조금 상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일본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YCC 금융 완화 정책의 전환 여부도 함께 주시해 보시면 일본 증시 파악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아시아 증시들 가운데서는 낙폭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함께 특징으로 꼽아드립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 지금 뒤로 갈수록 분위기가 더 안 좋네요. 상해 종합지수 0.7% 하락하면서 3,141포인트 선이고요. 심천 종합지수도 0.9% 가깝게 현재는 하락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오전장에 헝다가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물론 좀 예상이 됐던 소식이라고 해서 약간의 좀 반등도 기록하기는 했었는데 일시적인 반등에 그쳤습니다. 차이나 리스크를 글로벌 증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중국 투자시장에서 그래서 그런지 해외 자본에 대한 유출이 조금 심각하다고 하네요. 실제로 해외 자본 순유입액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확실하게 무언가 좀 나와줘야 가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중국 증시도 오전장 분위기와 다르게 확실하게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홍콩 증시 보시면요. 더 빠르게 꺾입니다. 오후장에도 저점을 더 낮추는 모습인데요. 지금 항생지수 1.7% 밀리면서 18,000선도 깨졌습니다. 17,968포인트 선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18,000선까지 내려놓게 되면서 홍콩 증시 속절없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다가 차이나 리스크 이렇게 두 가지 악재에 껴가지고 홍콩 증시 분위기는 더욱더 좀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집계가 되고요. 아무래도 이쪽에 또 성장주들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분위기가 썩 밝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홍콩 증시 하락하는 가운데 일단 연속의 하락의 골이 언제쯤 끊어지게 될지 이 부분을 포인트로 두시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시 가보겠습니다. 네, 환율의 경우에도 오늘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죠. 일단은 9원 정도까지 오전장에서는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시장이 조금 흘러가면서 낙폭이 좀 어느 정도 잦아들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1340원에서는 한 계단 내려오는 모습이 조금은 다행으로 꼽힙니다. 다만 또 하락폭이 줄었다는 점에 약간의 리스크로 보셔야겠죠.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가 3원 70전 내렸습니다. 1338원 30전으로 마감가 찍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시까지 알려드렸고요. 국내 시장은 과연 어떤 종목들이 또 큰 폭으로 움직이고 마감가 어떻게 집계됐을지 시황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하루 만에 상당히 흐려졌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금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무려 엿새째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종가상으로 2,500선도 위태로운 구간까지 도착을 하게 됐는데 보시면요. 전장 대비 0.61% 하락입니다. 포인트로 15포인트를 내리게 됐고요. 오늘 종가는 2,504.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2,489포인트까지 빠지면서 충격파를 남겼는데요. 그 뒤로는 빠르게 낙폭을 좀 줄였죠. 11시 구간에 2,519포인트까지 가면서 상승 전환을 만들어주나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점을 고점으로 하고 다시 또 내려갔죠. 이 2시 구간에 됐을 때는 2,500선을 잠깐 또 이탈했다가 다시금 2,500 위로 슬쩍 올려놓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어제처럼 기관의 매도가 강했고요. 외국인도 장중에 매도 우위를 좀 보였는데요. 3시쯤 되면서 매수 우위로 돌려놨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 3,200억 원 이상 뚜렷하게 파는 모습이었고, 외국인 다시 또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는 매도 우위로 바뀌었습니다. 600억 원 이상 팔았고요. 개인은 3,500억 원 이상 순매수세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락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유통업종 거의 2% 가까이 내려갔죠. STX 같이 상한가로 솟구친 종목도 오늘 나왔습니다. 하지만 LS 네트워크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이 크게 좀 내려갔죠. 자, 그렇게 되면서 업종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서비스 업종도 약했는데 역시나 네이버와 카카오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 업종지수도 약할 수밖에 없었죠. 1.45% 내려갔고요. 그 뒤를 이어서 화학업종 이쪽 1% 넘게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섬유의복이 0.96%, 철강금속이 0.95%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보실까요? 기계업종입니다. 이쪽만 1% 넘게 올랐죠. 이쪽에서도 오늘 한미반도체가 크게 오르면서 업종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의약업종, 의약품은 셀트리온의 강세 영향을 받았습니다. 0.5%대 올랐고요. 그 뒤로는 의료정밀이 0.47%, 보험과 비금속 광물이 0.2%대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좋았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장중 엿새째 하락 분위기를 이어갔고요. 하이닉스는 분명하게 강세를 보였죠.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엿새째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0.6% 내림세 확인됐고요. 66,3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반대로 좀 올랐죠. 오늘 상승폭이 2% 이상 확인이 됐고요. 종가는 117,2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로 가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죠. 하지만 역시 아래쪽에 셀트리온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합병 이슈가 불거졌죠. 합병 이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추진 소식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셀트리온은 4.74% 올렸습니다. 다만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약하게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15만 원대 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15만 4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어제장 모처럼 반등 분위기를 그려줬던 2차전지가 오늘은 또 바로 밀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LG 화학까지 모두 다 1에서 2%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죠. 에너지 솔루션이 2%대 내려갔고요. 삼성 SDI 1.8% 약세입니다. 60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59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 LG 화학도 2% 내렸죠. 56만 9천 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약세 흐름 역시 이어졌는데요. 포스코 홀딩스 0.7% 소폭 내렸고요. 퓨처엠은 1.65% 조금 더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는 41만 7,500원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자동차 쪽에서는 강보업권 수준의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완성차 먼저 보실까요? 현대차가 0.7% 소폭 올렸고요. 기아는 정확히 보합에서 거래 마쳤죠. 78,400원에서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고, 아래쪽에 현대모비스는 소폭 좀 빠졌습니다. 현대모비스 확인해 보시면 약간 약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나타났죠. 22만 9,5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이쪽은 계속해서 밀려갔습니다. 네이버 보시면요, 2.5%대 낙폭 확인이 됐고요. 카카오도 1.6% 내려갔습니다. 48,45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이 초전도체 열기가 가라앉은 자리에 새로운 물질이 부각이 됐습니다. 높은 전기 전도도 그리고 우수한 전자파 차폐 등력으로 이 꿈의 물질이다,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바로 맥신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대량 생산의 길이 열릴 것이라 이런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은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확인해 보시죠. 맥신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휴비스의 상한가 기록이 됐습니다. 6,480원에 장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맥신의 소재인 금속 카바이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태경산업도 상한가로 갔습니다. 오늘자 종가 8,450원이었고요. 그리고 맥신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티타늄, 이 티타늄의 시추 관련해서 조광권을 보유한 경동이 부각됐고요. 여기 모회사인 경동인베스트까지도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래서 거래소의 상한가 도달했던 맥신 관련주들 모조리 상한가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상한가 속출이었는데 맥신과 관련성만 있으면 다 엮어서 상한가로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 확인이 됐죠. 먼저 맥신 관련한 기술 개발 이력이 있는 사회이사가 있다는 코닉 오토메이션이 상한가로 갔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 4,620원에 장 마쳤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소재 개발 MOU 사실이 부각된 나인테크도 상한가까지 도달했죠. 자, 그리고 맥신 대량 생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전자파 관련 업체입니다. 아모센스도 이렇게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 18,820원이 오늘 종가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래 신소재가 부각되다 보니까 또 다른 신소재 탄소 나노튜브 사업 관련해서 엑스페릭스도 상한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거기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T플렉스 같은 종목도 장중에 이 티타늄 관련해서 엮이면서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결국은 상한가까지 터치하는 모습 확인됐죠. 4,61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이번엔 화장품주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단체 관광 전면 허용 방침을 발표하고 나서 상한가 속출했던 화장품주들이죠. 그런데 최근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감, 거기다가 부동산 리스크, 이런 악재 요인들이 부각이 되면서 일제히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반등을 주는 오늘장의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의 탄력에 비하면 강세를 보인 종목들의 수도 그리고 상승 탄력 자체도 강하지가 못했고요. 자, 거기에다가 다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제한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강세 보였던 화장품주들 묶어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제이준 코스메틱 6.8% 올랐습니다. 8,000원대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종가 나왔고요. 한국 화장품이 그중에 가장 강했죠. 9.8% 올리면서 11,1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이치한불과 토니모리 5% 안팎의 상승 불이익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상승 탄력은 역시 더 강했죠. 코리아나가 11%대 그리고 코스트나인이 13%대 뚜렷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마녀공장 이쪽 장중에는 상당히 좋았지만 음봉 기록됐고 윗골이 길게 달았습니다. 4% 상승하면서 33,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하루 만에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0.98%가 밀렸죠. 포인트로 8.72포인트 내렸고요. 오늘장의 종가는 877.3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분목통의 장중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이 거래소처럼 출발하자마자 874포인트까지 뚝 떨어졌다가 이 하락권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흐름을 계속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 고점이 11시 구간이었죠. 882포인트였으니까 제한적인 변동만을 보이면서 하락권의 움직임을 쭉 이어갔습니다. 880포인트 결국은 그 아래에서 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 외국인의 팔자세가 좀 강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2천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였고요. 기관도 역시 같이 좀 팔았죠. 기관 쪽에서는 611억 원 순 매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472억 원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2차전지주들 반등 나온 지 하루 만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이 전 회장의 실형 확정 소식이라는 이 악재성 이슈가 나오기도 했는데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고요. 약간 내리는 수준으로 장을 마치게 됐죠. 에코프로 BM 1.89% 약세였습니다. 31만 2천 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에코프로는 3% 내림세였죠. 107만 6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LNF 확인해 보시면요. 어제장 후반에 급하게 올려졌던 LNF였습니다. 자, 그런데 증권사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나오고서 어제 강하게 올렸던 걸 그대로 다 밀어냈습니다. 오늘장 보시면 전장 대비 7% 약세였죠. 21만 1,00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도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장의 종가 전장 대비 5.6% 내렸고요. 3만 원대 아래입니다. 29,450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엔터주들도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5%대, 그리고 SM은 3%대 약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반대로 오늘장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보시면요. 합병 이슈를 가진 셀트리온, 이쪽에서는 헬스케어가 역시나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제약 쪽에서는 소외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확인이 됐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69%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만 아래쪽에 셀트리온 제약 확인해 보시죠. 셀트리온 제약은 반대로 뚜렷하게 내려갔습니다. 5.5%대 약세로 73,3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펄어비스, 이 신작 기대감이 있죠. 소폭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펄어비스는 1.6% 올랐고요. 그리고 역시 무엇보다 반도체죠. HPSP와 리노공업이 나란히 상승 나오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HPSP는 5% 넘게 올리면서 33,150원에 장 마쳤고요. 리노공업이 4%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16만 5,8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특징주로 반도체 확인해 보시죠. 이 반도체 업황의 바닥 신호가 점차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수출액 자체는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량 면에서 6월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희망적인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반도체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중에 단연 돋보였던 게 바로 한미 반도체였죠.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오늘 보시면 전장 대비 18%대 아주 급등세를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57,8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기판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거의 10%를 끌어올렸고요. 대덕전자 4.67% 올리면서 3만 원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인텍플레스나 TFE, 이 후공정 쪽으로 역시 강한 기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나란히 이 두 종목들 모두 7%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램테크놀로지나 원익QNC, 소재 면에서도 강했죠. 램테크놀로지는 6% 넘게 올렸고 원익QNC 거의 마찬가지로 6% 가까이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이나 가온칩스,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도 강세 보인 종목들이 확인이 됐죠. 하나마이크론은 3.63% 올리면서 18,860원에 거래 마쳤고요. 가온칩스는 4.49% 상승이었습니다. 41,900원에서 오늘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